이번에는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오민지 기자, 사실 어젯밤 뉴욕 증시 낙폭이 우리 증시보다 훨씬 좀 컸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4%가 거의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부진한 게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이 거시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크로 리스크로 타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 매파로 대표적인 레이얼 블레이너드가 간밤에 연준 의장에 확실히 임명이 되면서 긴축 임박 신호탄이 됐습니다. 또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 일부 지역에도 봉쇄령을 내리는 등 이 팬데믹 이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도 여전하고 러시아 리스크 등 악재들이 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겹악재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연구원의 코멘트 들어보시죠. What we've seen is a surge in commodity prices following the invasion of Ukraine. But even before this, we had seen a rally in commodity prices as economies opened up following COVID-19 lockdowns, and we also had some supply disruptions in several commodity markets. Now, the increase in prices has been broad-based, not just in energy, but also in food, and that's starting to have very real economic and humanitarian impacts. 네, 지금 5월 FOMC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월 한 달 동안 이 대표 기술주들 이 약세가 지난 2년 내에서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실적 발표로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이마저도 해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기술주들이 주춤하면서 간밤에 나스닥은 1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3.95%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이달만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전년보다 8%나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죠. 네.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1분기 알파벳의 실적은 매출액이 68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681억 1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이 알파벳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이유는 광고 매출이 좀 주요한 이유인데요. 예. 외신에서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유튜브의 광고 타겟팅을 일부 제한하기도 했고요. 유럽에서도 광고 타겟팅이 제한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틱톡과 같은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적은 또 좋았다면서요? 네, 장중에는 좀 주가가 안 좋았지만요. 이 실적은 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온 건데요. 1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좀 빛을 발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 기업용 협업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가 늘었는데요. 여전히 그 수요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장 마감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 기업의 개별 실적이 주가의 유일한 희망처럼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르고 있군요. 같은 기술주라고 해도 최근에는 좀 실적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좀 크게 좀 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주들이 성장세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알파벳의 실적도 사실 이 광고 부문에서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 전체 광고 부문 매출이 22% 늘어났지만 그 문제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32%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22% 늘었다는 것은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의미인데요. 이 넷플릭스도 유료 구독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얼마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신규 구독자 수가 줄었다는 것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한 겁니다. 네.
그냥 성장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성장세가 거세지는 빅테크를 네. 찾아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다른 빅테크들도 주목을 해서 봐야겠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전 페이스북이자 이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페이팔, 포드, 핀터레스트 등도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8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트위터, 인텔 등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큽니다. 이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낮은 만큼 이 기업들의 주가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밤에 메타의 주가는 3.23%, 애플은 3.73%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아마 이용자가 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많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메타는 지난 겨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하락 국면을 주도했던 주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4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던 건데요. 일일 사용자 수가 페이스북 창업 이래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저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전망이 좋지 못하다 보니 월가의 전망도 어두운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메타의 목표 주가 336달러에서 272달러로 미리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내일 밤에 나오는 이 애플에다가 희망을 좀 걸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플하고 아마존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애플의 경우도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위탁 업체의 생산 차질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 판매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요. JP 모건은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05달러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아마존의 실적 전망도 어두운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카우어는요, 아마존의 목표 주가 4,500달러에서 4,400달러로 낮췄고요. UBS도 4,625달러에서 4,55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전에 월가에서 줄줄이 좀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혜린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